인생 특강.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고 강해지는 순간. 모르겠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저 나는 알게 되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나는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더군다나 그 힘의 신비로움과 위대함은 상상도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는 시인의 말을 증명하고 싶었다. 세상의 좋은 모든 것에 그것을 적용하고 싶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강한 것은 강한 것을, 풍요는 풍요를 부른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2022년 왜 나의 인생이 더욱 특별하고 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다. 이제는 당신이 특별하고 강해질 순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서산에서 지는 해를 보기 위해 부석사 꼭대기 해바라기 옆에 앉았다. 해바라기의 본성은 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해바라기가 그의 본성을 거슬러 해를 바라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와 눈부신 햇빛을 마주하였는지 해를 기다려온 사람은 알 것이다. 자부심 가득한 당신을 상상합니다. 당신의 리즈는 언제였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꼭 해야지 하고 생각해둔 질문이다. 내가 꼭 질문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꼭 들려주는 게 자신의 리즈 시절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추위를 체감하지 못하고 저무는 해를 아쉬워했던 나는 얇은 옷을 입고 발레 지제를 보러 갔다가 그만 감기에 콕 걸려버리고 말았다. 사랑을 믿었다가 그리고 나중엔 그 사랑이 거짓이라고 믿었다가 결국 본인 지병인 심장병이 원인이 되어 죽게 된 춤꾼 아가씨 지젤이 귀신이 되어서도 다른 귀신들이 자기 남자를 죽이려 하는 것을 막으며 자신의 사랑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순정 가득한 이야기를 추위에 떨며 별 감흥 없이 띄엄띄엄 보고 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랑 이야기는 왜 항상 비극으로 끝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토리 자체로 봐선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말이다. 어찌했건 나는 이제 그런 비극은 애써 찾아가면서까지 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 얻게 된 감기로 인해 이 글까지 쓸 마음이 들었으니 감사한 것으로 기억하기로 한다. 나는 순정파 여성들의 비극 이야기보다 뮤지컬 킹키부츠 같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트랜스젠더이든 경쾌하고 밝고 강한 사람들의 해피엔딩 스토리를 좋아한다. 특히 마음 한켠이 결핍되어 있던 사람이 그 결핍이 동기가 되어 강한 자로 변모한다는 스토리. 그중 하나가 아주 오래전 했던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오는 미실의 이야기이다. 사랑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야. 미실. 나에게는 이 대사가 뇌리에 깊이 남아있다. 처음에 들었을 땐 참 말도 잘 만든다 했고 몇 회를 두고 곱씹어 볼수록 그래 맞지 맞는 말이야 했다가
지금은 100% 동의하는 생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사람을 얻어 나라를 얻으려고 했다. 너는 나라를 얻어 사람을 얻으려 하고 있어. 미실. 덕만공주님은 사람이자 신국 그 자체입니다. 비담. 여리디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도 푸른 꿈을 가졌구나. 미실. 대의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요즘의 문화에 빗대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는 생각을 죽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곤조곤 말하는 미실은 현대적이고 실리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며 참으로 강한 자이다. 그리고 사랑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라는 미실의 이 말은 대의적으로도 정말 맞는 말이다. 이 말이 어떤 점에서 정말로 맞는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책의 글들 중에서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글, 플라톤의 향연과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를 비교하여 내 생각을 정리한 글인 사랑과 존재의 변형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거기에 내 최신 생각을 굳이 추가한다면 어떤 욕망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욕망은 각자에게 우선순위는 있을지언정 더 저급할 것도 더 고급질 것도 없는 욕망일 뿐이다. 욕망은 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욕망, 나라를 얻고자 하는 욕망,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이건 무슨 상관인가. 대의 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닌 척 실리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위선자들이 문제이다. 그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정직하지 못한 자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은 왠지 저급하고 속물적이고 고귀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다. 돈에 대한 혐오는 돈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한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야 나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나의 욕망을 조금은 소중히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돈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않은가? 나는 돈이 싫었던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었던 것 뿐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돈도 돈이지만 고귀한 무엇인가를 함께 추구하고 싶었다는 정도로 정리해둔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한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한 나 자신에게 깊이 감사한다. 혹시 이전의 나처럼 돈에 대한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한 가지 정보를 드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 니코마코스를 위해 썼다는 윤리학을 보면 돈에 대한 미덕을 아주 잘 설명해 놓았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의 미덕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바로 자유인다움이다. 나는 이것을 읽은 뒤 돈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다. 자유인. 내가 가장 되고 싶은 게 바로 자유인인데 자유인다움이란 게 바로 돈을 탁월하게 잘 쓰는 자유인이 가진 미덕이라니. 나는 자유인다운 자유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자유인답게 아주 잘 쓸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 자유인이 있고 자유인이 아닌 자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노예 같은. 노예는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한 자이다. 자유인이 자유롭게 상상해 놓은 계급이라는 상상의 질서에 순순히 응한 자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다고 자신을 인식한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내 맘이다. 나는 상상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래 나는 뼛속 깊이 모태 공주였던 것이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손에 딱 쥐고 태어났던 것이다. 잠깐, 약 50년간. 억겁의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다. 그것을 잊었던 나는 노예처럼, 소처럼 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삶이 약 5천년간 무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아, 억울하다. 나는 노예 해방을 꿈꾼다. 나로부터 혁명이다. 지금 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나의 미래를 말해준다면 나는 나를 무엇으로 인식할 것인가? 이제부터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노예 근성을 싹 버릴 것이다. 직장을 왜 다녀요? 집돈 쓰지. 뼛속 깊이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 마음 이제 내 거다. 나도 자유인이다. 나는 마땅히 써야 할 때, 마땅히 써야 하는 방식으로, 마땅히 써야 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자유인다운 자유인이다. 나는 돈을 아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잘 쓰다. 나는 대놓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인간들을 혐오한다. 자기 욕망에 대놓고 솔직한 내가 사랑했던 위대한 정신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다가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부분을 드디어 오늘 발견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다양한 부심 중 가장 좋은 부심, 자기 부심, 자부심. 나는 오랜 시간 자기 부심이 없는 나 자신에게 절망했다. 나 스스로 자부심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던 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묘하게 끌렸다. 내가 소띠인데 큰 눈을 껌뻑거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자신을 무조건 따라와 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의 자부심에 신기하게 아무 반항 없이 이끌렸다. 그런 이끌림의 무한 반복을 이제는 끝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볍게 걸린 감기로 인해 생긴 가슴 통증이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으로 변하여 나를 엄습했던 지난밤, 나는 겨우겨우 기억해냈다. 자기 부심, 자부심, 그래 자부심이야. 내가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지난 7년간의 연애를 나는 기억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통찰의 잠재력이 발동하는 순간이다. 그래 오너라, 고통아. 나는 고통을 환영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결핍의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자책의 순간, 죽을 만큼의 고통도 견뎌낸 나다. 너 따위가 하면서 겨우겨우 기억해냈던 나의 리즈 시절 감사한 순간들. 나는 쓰고 싶다. 종일 쓰고 싶다. 다 쓰고 싶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독대하며 나 자신의 목소리를 받아 쓴다는 이 고독한 글쓰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행동이다. 고독한 글쓰기, 이것은 나를 아주 위대한 자, 고귀한 자로 변모시켜준다.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이 들려주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 타자의 목소리가 들려올 틈을 주지 않는다.
타자의 목소리는 그것이 긍정의 칭찬이든 부정의 비난이든 타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나는 글쓰기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나 자신의 목소리만을 듣고 싶다. 나는 절대로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을 포기하고 타자의 의지의 제물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나의 리즈 시절 어느 순간을 또 기억해낸다. 쓴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그런 의미이다. 사실 나는 쓴다는 것이 나를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나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릴케가 어떤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말 쓰고 싶다면 쓰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쓰면 된다고 했던 충고를 떠올려 본다. 나는 이제 진짜 쓰고 싶다. 종일 쓰고 싶다. 다 쓰고 싶다. 당신의 리즈 시절,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무엇이 당신을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했는지 떠올리기를 바란다. 나는 아낌없이 자부심 가득한 당신을, 최상의 상태에 있는 당신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기꺼이 상상할 것이다. 그리고 아낌없이 다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풍요로운 내면은 무한함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보석을 내가 빼앗는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릴케의 말 맞다나 내면 그것은 광대무변한 하늘이므로 2022년 11월 11일 연재. 빛은 그늘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목마른 진딧물 데이지 찾듯 나는 한 번 더 다르게 살고 싶다. 다른 삶은 진정 다르게 살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고 강해지는 순간 인생 특강 쓰는 사람 연재 산문집